자, 오늘 이 시간은 상모고등학교 바로 기말고사 예상 문제입니다. 자, 모평, 6월 모평 몇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5번입니다. 자, 절대값이 있는 부등식이죠. 자, 사이 범위가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2x-3이 얼마보다 사이 범위니까 -5보다는 크고 얼마보다 5보다 작다로 바로 처리할 수가 있겠죠. 자, 이럴 때 x의 범위를 찾으니까 바로 여기 있는 2와 -3이 없어지려면 양변에 어떻게 3을 먼저 더해주고 맞나요? 3을 더해주고 2로 나누어 주면 되겠네요. 그렇습니까? 자, 그러면 3을 더해주면 -2가 되겠죠. -2인데 2로 나누면 -1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이쪽은 3을 더해주면 8이 되고 2로 나누어주면 4가 되겠습니다. 맞나요? 자, 따라서 A 값이 얼마가 되고 -1이 되고 B 값은 4가 되니까 자, A와 B의 합은 얼마가 된다? 3이 되고 있다는 것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9번입니다. 바로 2차 방정식과 1차 방정식의 바로 무엇입니까? 연립 방정식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항상 2차 방정식을 인수분해 꼴로 나눠 내주면 되겠죠. 합차가 보이나요? 얘는 뭐가 되죠? 2x 전체 제곱이니까 합차로 인수분해하면 되겠습니다. 한 번은 더해줘야 되겠죠? 한 번은 2x와 y를 더해주고 한 번은 2x와 y를 빼어주면 되겠습니다. 그게 27이죠. 자, 그런데 맞나요? 자, 그런데 2x 플러스 y가 3이 나와 있네요. 그죠? 맞죠? 바로 요 값이 얼마가 된다? 3이 된다는 것이죠. 맞나요? 따라서 3에다가 9를 곱하면 27이 되니까 2x 마이너스 y가 9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xy를 바로 해를 구하기 위해서는 두 개를 연립 처리해 주면 되겠네요. 그죠? 즉 2x 더하기 y는 3과 바로 2x 마이너스 y는 9를 연립 방정식을 처리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양변을 빼버리면 바로 2y가 얼마가 되죠? 마이너스 6이 되고 y가 마이너스 3이 되겠습니다. 맞나요? 자, y 꼴 3을 자, 이 두 식에 어디에 대입해도 상관없죠. 자, 여기 대입하면 얼마 되죠? 2x 마이너스 3이 되니까 2x는 얼마가 되고 6이 되고 x는 바로 3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x가 알파가 되고 y가 바로 뭐가 되니까 베타가 되니까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알파 값 x 값 3에서 바로 y 값 베타죠. 마이너스 3을 빼주면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얼마가 된다? 6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2차 방정식과 1차 방정식의 연립은 반드시 한쪽 2차를 인수분해한 다음에 바로 1차와 연립 방정식을 풀어준다는 개념 알아두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12번입니다. 자, 이 12번은 조금 이따 풀 여러분들 16번과 16번 문제와 비교를 잘 해두어야 됩니다. 자, 이 3차 방정식이 자, 여기 보면 서로 다른 두 흑은 알파, 베타를 갖는다고 하죠. 그죠? 이때 두 흑은의 합이 8일 때 두 흑은의 곱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3차 방정식은 기본적으로 근을 몇 개 갖는다? 3개 갖죠. 3개. 기본적으로 근을 3개 갖는데 이 흑은이 서로 다른 두 흑을 갖는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반드시 하나의 근은 두 근이 흑은을 갖기 때문에 자, 다른 하나의 근은 반드시 실근을 갖게 될 수밖에 없죠.
두 흑을 갖는다고 했으니까 다른 하나의 거는 실근을 가져줘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차 방정식은 조금 여러분들이 개수가 복잡하지만 얘는 반드시 인수분해되는 꼴로 나타낼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바로 실근 하나로 인수분해를 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호가 맞추기를 이용해서 인수분해해도 되고 잘 안 되는 친구들은 뭘 이용하면 되겠다? 조금 복잡하니까 조립제법을 이용해도 되겠죠. 그래서 3차 계수, 2차 계수 마이너스 붙여주고 1차의 계수 그리고 상수항을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네요. 자, 요 놈을 바로 여러분들 바로 어떤 실수의 근으로 바로 조립제법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먼저 요 개수의 합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요 개수의 합을 먼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 선생님이 지금 뭔가 하나 잘못 적었네요. 요 자체가 뭐죠? 제곱이죠. 요게 바로 a 플러스 1의 제곱입니다. 그래서 잘 관찰하면 요 합이 바로 얼마가 되겠나? 여러분들 0이 될 것입니다. 요걸 다 더해 보세요. 자, a 제곱 없어지기 위해서 2a가 여기서 마이너스 2a가 없어지고 이 1과 여기 마이너스 1이 없어지고 요 1과 여기 있는 마이너스 1이 없으니까 요 네 개의 개수의 합이 얼마가 된다? 0이 되죠. 요걸 여러분들이 눈치를 차리면 이것은 반드시 무엇으로 1로 인수분해가 되는 것이죠. 개수의 합이 제로다. 그러면 반드시 1을 근으로 갖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그대로 내려오고 곱하면 1이 되고 자, 더해 보세요.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이니까 1이 없어지면서 마이너스 2a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곱하면 마이너스 2a가 되죠. 자, 요거 제곱 전개하면 a 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1이니까 2a와 마이너스 1이 2a와 마이너스 2a가 없어지니까 더해버리면 a 제곱 플러스 1이고 다시 1과 곱하면 a 제곱 플러스 1이 되어서 반드시 여러분들 인수분해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따라서 여기서 바로 다른 하나의 건, 이 실근은 바로 누가 된다? 1이 된다는, 1이 바로 실근이 되는 거죠. 맞습니까? 자, 여기서 굳이 여러분들이 얘를 인수분해된 꼴로 나타내 줄 필요 없습니다. 자, 선생님이 적어준다면 요게 1이니까 x-1이 되는 거고 여기는 2차식이니까 x제곱 마이너스 2 자, 마이너스 2ax가 되겠죠. 자, 그리고 플러스 a 제곱 플러스 1 이꼴 0으로 인수분해가 된다고 보면 되겠죠. 자, 그런데 시험 칠 때는 굳이 얘를 적을 필요 있다 없다? 적을 필요 없다. 왜냐하면 여기가 실근이 나왔으니까 여기서 반드시 뭐가 나와야 되겠습니까? 서로 다른 두 흑은이 나오면 되겠죠. 그죠? 그 흑은을 알파, 베타로 한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요 식을 그냥 뭡니까? 2차 식으로 보면 되죠. 요게 상수항, 여기가 이렇게 1차, 여기가 바로 2차라고 생각하면 1x제곱 마이너스 2ax a제곱 플러스 1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죠? 맞습니까? 자, 따라서 요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바로 알파, 베타고 합이 8인데 곱을 구하라고 그랬죠. 그러면 두 근의 합은 어떻게 됩니까?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2a가 되는 것이고 두 근의 곱은 얼마 된다? 바로 a분의 c가 되니까 a제곱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흑은이라도 금과 계수의 관계는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흑은이라도 금과 계수의 관계를 쓸 수가 있다는 거. 아시겠죠? 근데 요 합이 얼마라고 했습니다. 두 근의 합이 8이라고 했죠. 따라서 A 값이 얼마가 나온다? 4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따라서 두 근의 곱은 얼마가 됩니까? 4, 4, 16 플러스 1에다가 더해주면 바로 두 근의 곱은 얼마가 된다? 17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되겠나요?
자, 이런 3차 방정식 문제가 개수가 문자가 이렇게 A가 문자가 나와도 여러분들 거의 인수분해 되는 꼴로 나오기 때문에 한 두 흑원이 바로 알파 베타니까 반드시 하나의 실근으로 인수분해가 된다는 거 아시겠죠? 그럼 여기에서 바로 뭡니까? 서로 다른 두 건이 나오니까 2차 방정식이 두 건이 나왔으니까 바로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 16번 문제는 방금 푼 12번 문제보다는 조금 더 조심해야 돼요. 자, 이 3차 방정식이 주어졌는데, 자, 여기서는 보세요. 서로 다른 세실근입니다. 서로 다른 세실근. 그럼 얘가 바로 1 알파 베타를 가진다고 했죠. 그죠? 자, 그런데 친절하게도 여기는 인수분해된 걸로 나타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A가 바로 X-1이 0이 되면 되니까 바로 이 A가 1이라고 여러분들이 단정을 바로 지으면 안 됩니다. 아시겠나요? 그러면 문제 풀 때 조금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이럴 때는 이 실근이 1이라고 주어졌기 때문에 그는 원래 대입하면 성립이죠. 따라서 x 자리에 1을 먼저 대입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는 대입하면 성립해야 되니까 자 x 자리에 1을 대입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1이 되고 x 자리에 1을 대입하면 여기는 1 마이너스 3a가 되겠죠. 그리고 플러스 4가 바로 만족해 줘야 되겠습니다. 맞나요? 자, 그러면 1 마이너스 a가 되고 여기는 6 마이너스 3a가 되면서 2차 방정식이 깨끗하게 인수분해가 되었죠. 자, 그러면 여기서 나올 수 있는 a 값이 1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요게 0이 되면 되니까 a가 2가 될 수도 있죠. 따라서 a 값은 1과 2 두 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바로 이 두 개를 가지고 우리가 각각 나누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자, 먼저 첫 번째로 A가 1일 때입니다. A가 1일 때는 자, 이 식이 X-A가 1이죠. 1이고 여기가 X제곱 플러스 A가 1이면 얼마 되죠?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그죠? 그럼 얘가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x 그리고 플러스 4 이꼴 0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심할 것이 뭐냐면 근이 하나가 1이고 나머지 두 실근은 알파베트니까 이 두 근을 여기 있는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로 보고 두 근의 곱이 얼마다? a분의 c라고 4라고 하면 여기서 틀려지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왜냐하면 여기서 잘 살펴보면 얘가 인수분해가 안 되죠. 그러면 판별식으로 한번 가볼까요? 판별식을 적용해 보면 얘는 반의 제곱이 되겠죠. 1 마이너스 AC가 4가 되기 때문에 얘가 판별식이 음수가 나오죠. 음수가 나온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이 2차 방정식은 서로 다른 두 흑원을 갖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흑원을 갖는데 우리가 앞에서도 했지만 흑원을 가져도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쓸 수는 있다고 했죠. 맞습니까? 그런데 문제에서 이 알파와 베타는 반드시 뭐다? 실근이라는 것입니다. 실근. 됐나요? 알파, 베타는 실근인데 여기서는 바로 판별식이 음수가 나오기 때문에 이 알파와 베타는 서로 다른 두 흑원이 되는 거죠. 흑원. 따라서 그 곱이 4라고 여러분들 단정 지어서 답을 1번으로 하면 틀리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래서 판별식이 음수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 알파, 베타는 흑은이 되므로 바로 문제에 뭐가 된다? 모순이 되는 거죠. 실근이 나와야 된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따라서 1이 아니고 바로 A가 뭐일 때다? 2일 때가 바로 정답이 될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래서 다시 A 자리에 2를 대입하면 x-2에 x 제곱에
자, 여기가 x 얼마입니까? a가 2면 1 마이너스 6이 되죠. 따라서 마이너스 5x가 될 것입니다. 맞나요? 자, 그리고 플러스 4가 되어서 는 0이 되죠. 맞나요? 자, 그러면 얘가 보세요.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4로 뭐가 됩니까? 인수분해가 되는 게 보이죠. 그죠? 따라서 여기에서 는 0이니까 근이 1하고 여기 는 0이니까 근이 4가 되고 여기 는 0이 되니까 근이 2가 되어서 실근이 몇 개 나온다? 바로 3개가 나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따라서 1을 제외한 이 알파와 베타. 자, 2가 알파면 4가 베타가 되고 4가 알파면 2가 베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곱을 물어봤기 때문에 알파와 베타의 곱은 얼마가 된다? 8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이 실근이 1이라고 해서 이 식을 놓고 이 1번으로 A가 1이라고 놓고 그냥 곱이 4라고 하면 이 문제는 틀리게 되는 문제니까 자, 12번과 차이점을 잘 비교하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실근을 가질 바로 조건은 바로 A가 얼마일 때다? 1일 때가 아니라 2일 때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아두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18번입니다. 빈칸 추론 문제죠. 그죠? 빈칸 추론 문제는 여러분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주어진 식대로 그대로 여러분들이 따라 나가면 됩니다. 자, 한번 해봅시다. 자, 다음은 자연수 n 이런 거 체크해야 됩니다. n은 자연수예요. n은 자연수에 대한 4차 방정식이 주어졌는데 가만히 보니까 4차식이 있고 3차가 없고 2차가 있고 1차가 없고 상수가 있으니까 이 식은 바로 복 2차식이죠. 복 2차식. 맞나요? 그런 4차 방정식이 있는데 자, 서로 다른 네 개의 정수해를 갖도록 했습니다. 자, 여기서 주의할 만은 뭐거든요? 이 서로 다른 네 개의 무슨 해가 된다? 정수해. 해가 바로 정수란 말이죠. 맞나요? 정수도 실수죠, 그죠? 자, 그런데 분수 형태, 유리수 형태가 아니라 바로 해가 뭐가 돼야 된다? 정수가 돼야 된다는 거죠. 1, 2, 3처럼 자연수이거나 0이거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처럼 음의 정수를 가질 수도 있다는 말이겠죠. 자, 3분의 1, 4분의 1처럼 유리수는 해가 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갖도록 20 이하의 모든 n값, 모든 n값, 여기서 자연수 n이죠, 그죠? 값을 구하는 과정인데, 좀 여러분들이 구하는 게 복잡하기 때문에 이렇게 빈칸 추론 문제로 주어졌는데요. 자, 이럴 때 가의 식을 fn이라 하고 나다를 ab라고 할 때 f의 b-a 값을 구하라. 그리고 a보다는 b가 크다는 것.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하나씩 따라가 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이 4차 방정식, 즉 보기차식을 여기서 먼저 px라고 두었네 이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보기차식 풀 때 보통 x제곱을 이렇게 라지 x로 치환하고 푸는 경우가 많았죠. 그죠? 자, 그러면 이 4x제곱은 4x 4제곱은 x 4제곱이 제곱의 제곱이니까 라지 x의 제곱으로 적어준 거고 여기 x제곱이 바로 라지 x가 되었죠. 자, 이런 바로 2차 방정식이 되겠네요. 맞나요? 따라서 이 2차 방정식의 근의 공식을 이용하여 라지 x 값을 구하라는 뜻이 되겠죠. 그럼 우리는 따라 하면 됩니다. 그대로 근의 공식으로 자, 라지 x를 한번 구해 봅시다. 자, 그런데 자, 이 2차 방정식을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면 자, 이 라지 x의 개수가 짝수가 되니까 우리는 짝수 공식으로 가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래서 근의 공식 바로 A분의 짝수 공식일 때는 바로 A분의가 되겠죠. 그죠? A분의 마이너스 반이 되죠. 그러면 요 놈의 반이 얼마 됩니까? 이 두 배의 m 플러스 2가 되니까 마이너스 반이니까 두 배의 m 플러스 2로 적으면 되겠죠. 됐나요?
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는 뭐가 되겠죠? 반제곱 마이너스 AC가 들어가니까 다시 적지 말고 자, 요 반제곱 요걸 제곱하면 되겠죠? 제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2를 제곱하고 n 플러스 2도 제곱해야 되니까 자, 4배의 n 플러스 2의 제곱이 되겠죠. 요게 바로 반제곱이 되겠네요. 반제곱. 마이너스 AC 해야 되니까 A가 얼마죠? 4가 되고 A가 4죠? C는 얼마 됩니까? 바로 n-2의 제곱이 되겠네요. 자, 요 놈이 바로 루트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계산을 해보면 자, 4로 묶어놓고 전개하면 되겠네요. n제곱 플러스 4로 묶었습니다. 4n 플러스 4에다가 요거는 마이너스가 돼야 되겠죠. 그죠? 4로 묶었으니까 n제곱인데 마이너스 n제곱이 되겠네요. 마이너스 n제곱. 마이너스 4n인데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4n이 되고 맞습니까? 플러스 4n이 되고 맞죠? 그 다음에 제곱이면 얼마 되죠? 4가 되겠네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플러스 4인데 여기가 마이너스 있으니까 마이너스 4라고 적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n제곱 마이너스 n제곱 4와 마이너스 4가 없어지면서 얼마 되죠? 8n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앞에 4배가 있고 8n이 되겠죠. 그죠? 맞습니까? 그러면 48이 32n인데 여기 보기에 보니까 2가 있잖아요. 그죠? 여기 2가 됐다는 말은 요 4가 약분이 됐죠. 그리고 요거와 관찰해 보세요. n 플러스 2인데 여기 n 플러스 2에 2배가 있으니까 얘는 2배가 나와야 줘야 되겠죠. 그죠? 따라서 요 4가 나오면 되겠네요. 그죠? 요 루트 요거니까 그죠? 2배의 루트 8n이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자, 따라서 어떻게 요 2와 요 2와 요 4가 약분돼서 2분의 n 플러스 2의 뿔마 루트 8n이 되어서 요 가 자리에 들어가는 게 바로 뭐다? 8n이 되겠네요. 그 8n이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여기서 fn이 되는 거예요. 요 8n이 바로 뭐다? fn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여기에 쓰면 살짝 좀 지워주겠습니다. 요게 약분이 되었고, 여기는 2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됐나요? 자, 그러므로, 자, 라지 X는 이것 또는 이거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빈칸 추론 문제에서는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왜 얘가 이렇게 되는지 여러분들 굳이 고민할 필요가 없죠. 아, 그러니까 이 라지 X를 이렇게 적어 놨는데, 그러므로 라지 X는 여기가 뿔마가 있으니까 이거 하나 또는 이거 하나다. 두 가지라고 그냥 믿고 그냥 여러분들이 풀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자, 그럼 보세요. 그러면 요 라지 x를 치환했으니까 스몰 x 제곱으로 놓으면 맞죠? x 제곱이 a의 제곱이잖아요. 자, 여기서 정리 하나 합시다. 여러분들 x 제곱이 뭐의 제곱이라고 나오면 바로 x는 뭐가 된다 그랬죠? 뿔마 a가 된다 그랬죠? 뿔마 a. 맞습니까? 기억나나요? 왜 그렇죠? 요 a제곱을 넘어가 보세요. a제곱이 넘어가면 x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 0이 되고 그러면 2차 방정식 맞습니까? 그럼 합차에서 x 플러스 a, x 마이너스 a가 0이 되기 때문에 바로 x는 마이너스 a도 되고 a도 되니까 폴마 a가 되는 거죠. 그래서 x제곱이 a제곱이면 제곱을 그냥 띄버리면 안 되고 제곱을 띄버렸을 때 풀마 a라고 해야 됩니다. 따라서 요 제곱을 띄버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풀마 요게 지금 바로 a가 되는 거죠. 요게 a. 요 상태에 a가 되니까 하나는 그대로 적어주고 하나는 마이너스를 붙이니까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에다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자, 요게 바로 여기에서 값이 2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라지 x가 여기가 x 제곱이니까 제곱을 띄워주면 하나는 그대로 a가 되고 요게 요번에는 a가 되는 거죠. a. 하나는 요게 되고 하나는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되니까 바로 마마 붙여주면 여기가 마이너스고 여기가 플러스가 되어서
근이 몇 개, 실질적으로 스몰 x는 근이 4개가 나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이해되나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문제 풀 때는 굳이 얘가 왜 이렇게 되는지를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알겠나요? 그냥 이렇게 4개가 되는구나.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여기서 왜 이렇게 4개가 되는지를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아시겠죠? 이런 문제 푸는 거와 상관이 없어요. 자, 그럼 여기 x가 우리 라지 x가 이렇게 되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보세요. 여기서 첫 번째 여기서 이 라지 x가 이런 값일 때 왜 이렇게 두 가지로 나온지를 선생님이 보여주겠습니다. 먼저 이 두 개를 선생님이 나비 넥타이로 만들어 볼게요. 나비 넥타이로. 나비 넥타이로 만들어 보면 이렇게 2분의 n 플러스 2를 또 나비 넥타이 만들어 보면 2분의 n에다가 여기는 2분의 2니까 플러스 1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풀마가 있는데 이 루트 8에는 얼마가 됩니까? 2 루트 2n이죠. 요 놈은 뭐하고 똑같습니까? 8이 나오면 2 루트 2n이 되기 때문에 이 2와 이 2가 약분되죠. 따라서 루트 2n이 되겠네요. 루트 2n. 맞습니까? 루트 2n이 되겠습니다. 자, 루트 2n이 되겠네요. 그럼 하나는 플러스고 하나는 마이너스니까 일단 플러스부터 한번 해봅시다. 자, 얘가 이렇게 된다고 하죠. 이렇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한번 잘 관찰해 보세요. 얘가 첫 번째 이렇게 된대요. 루트 2분의 n 플러스 1의 제곱이 된다. 그죠? 그럼 한번 전개해 보세요. 전개해 보면 앞에 거 제곱하면 루트가 벗겨져서 2분의 n 맞죠? 보게 되고 뒤에 거 제곱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1이 되겠네요. 그렇죠? 1. 맞나요? 그리고 2 짠짠 2와 보세요. 2와 요 루트 2분의 n과 얘 1을 곱해주면 되겠죠. 거꾸로 확인해 보는 거예요. 거꾸로 확인해 보는 거. 자, 그러면 요 2가 루트 속으로 들어오면 뭐로 들어옵니까? 제곱으로 들어오니까 4배가 되겠죠. 2분의 n. 그리고 곱하기는 생략하면 되고요. 약분하면 얼마 되죠? 2n이 되죠. 따라서 루트 2n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여러분들이 이 문제 풀 때는 고민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냥 이 라지 x가 이건데 이 자체인데 그러므로 이 x를 두 가지로 풀마로 나누어서 생각해 보니까 이것과 이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이제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나오려면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보세요. 이 2분의 n을 뭐로 본다? 루트 2분의 n의 제곱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얘를 플러스 루트 2n이잖아요. 그죠? 그럼 얘가 두 배의 2분의 n이 되는 거죠. 두 배의 2분의 n. 그리고 플러스 요 1이 바로 1의 제곱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얘가 얼마 된다? 루트 2분의 n에 바로 플러스 1의 제곱으로 완전 제곱 형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것을 바로 2분의 n을 루트 2분의 n 제곱으로 보고 이런 1의 제곱으로 보고 그러면 a 제곱 플러스 여기 b 제곱이니까 여기는 2ab니까 a가 루트 2n이고 b가 1이니까 여기에 1이 곱해진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완전 제곱을 만들어주면 이렇게 되고 이번에는 여기가 마이너스일 때는 어디가 마이너스 된다?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돼버리면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래서 요 과정, 여기 있는 요 세 줄은 여러분 덤으로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주는 것이니까 한번 여러분들 이런 공부도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하여간 여기서 이제 네 개의 글을 찾아냈죠. 첫 번째 글이 요 글이 되고 두 번째 글이 이 글이 되고 세 번째 글이 되고 네 번째 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서로 다른 네 개의 글이 뭐를 가져라?
정수해를 가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자체가 다 뭘 가져야 된다? 정수해를 가지라고 했죠. 그런데 여기 플러스 1이나 마이너스 1이나 마이너스 1이나 플러스 1은 정수가 되었으니까 바로 이 루트 2분의 n, 루트 2분의 n이 뭐가 되면 되겠다? 정수가 되어도 되고 자연수가 되어도 상관이 없겠죠. 얘가 자연수가 되면 된다는 말입니다. 아시겠나요? 얘가 자연수가 돼버리면 플러스 1하면 자연수가 될 겁니까? 얘가 자연수면 마이너스 붙이면 음의 정수가 되니까 바로 정수가 다 될 수 있다는 뜻이 되겠죠. 아시겠죠? 그러면 요 루트 2분의 n이 무엇이 되어라? 여기에 자연수가 되라고 했으니까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는 내용으로 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중3 때 이런 루트 값이 자연수가 되어라고 했는 문제를 여러분들이 많이 풀어봤을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살짝 좀 지우고 선생님 다시 한번 계속 자 설명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자, 그러면 이 루트 2분의 n이 자연수가 되기 위해서는 요 n의 값이 어떤 형태로 되어야 되나? 일단은 자연수가 되기 위해서는 루트가 벗겨져야 되죠. 벗겨지려면 이 속이 자 제곱수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분수 형태이기 때문에 바로 이 2와 뭐가 되어야 됩니까? 약분이 되어야 되죠. 따라서 이 n은 반드시 2를 하나 가져야 되죠. 2를 가져야지 2와 2가 약분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서 어떻게 돼야 된다? 뭐 어떤 수에 뭐가 돼야 된다? 제곱수가 되어야 됩니다. 맞습니까? 그래야지 이 2와 2가 약분이 되고 루트 네모의 제곱이니까 바로 벗겨져서 바로 자연수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바로 n은 바로 2 곱하기 네모의 제곱 형태가 나타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n이 20 이하의 바로 수가 되어야 되니까 요 네모가 1이라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n의 값은 얼마가 된다? 바로 2가 될 것이고 요 네모가 2라면 얼마 됩니까? 2 곱하기 2의 제곱이니까 8이 되겠죠. 자, 그리고 n이 3이면 얼마 됩니까? 2 곱하기 3의 제곱 9이 18이 되겠네요. 자, 4면 얼마 되죠? 2 곱하기 4의 제곱. 4의 제곱이 16이니까 곱하기 2하면 32가 되어서 넘어가죠. 그래서 n이 될 수 있는 숫자는 2, 8, 18. 세 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어떻게 된가? 두 가지밖에 없죠. 그 말은 이 세 개 중에서 하나는 또 안 된다는 뜻이 되겠네요. 그럼 뭘 체크해 봐야 돼요? 정말 정수가 되는지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그죠? 그럼 먼저 2부터 가보세요. 이 n이 2일 때 여기가 자 여기를 다시 n이 2라고 생각하면 여기가 모두 다 뭐가 됩니까? 2가 된다는 말 맞습니까? 여기 2가 된다는 말이었죠. 그러면 루트 2분의 2는 1이잖아요. 1 플러스 1 하면 바로 2가 되겠네요. 여기는 여기가 1이니까 마이너스 1이네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은 얼마 되죠?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자 여기는 2를 넣으면 1 여기 1이니까 1 마이너스 1이니까 0이 되죠. 자 여기는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 돼 여기가 또 0이 됩니다. 그럼 문제에서 서로 다른 4개의 정수인데 얘는 어때요? 바로 서로 다른 3개의 정수가 되죠. 0, 0이 같으니까. 따라서 n의 2가 바로 또 여기서 모순이 발생하는 거죠. 아시겠나요? 바로 n이 2일 때는 서로 다른 4개의 정수가 근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0, 0이 중근이 돼버리죠. 그죠? 따라서 모순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n은 8, 18로 여러분들이 시험 시간에는 단정을 지으면 되겠죠.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공부 차원에서 정말 8과 18일 때가 되는지를 다시 한번 체크해 봅시다. n이 8이라고 이번에는 간주해 보세요. 8이라고 간주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얘가 2분의 8이면 4죠?
4니까 맞죠? 2분의 8이면 4니까 결론적으로 얘가 2네요. 그죠? 그럼 2 마이너스 1은 얼마죠? 1이네요. 여기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3이죠. 여기는 2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는 얼마 되죠? 8이면 자 잠깐만요. sorry. 여기가 얼마죠? 여기 n이 8이니까 여기 2니까 2 플러스 1이면 미안합니다. 여기가 1이 아니라 얼마가 되겠죠? 플러스 1이니까 2 플러스 1, 3이 돼야 되죠. 그리고 여기는 마이너스 3. 여기는 바로 얼마죠? 2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죠? 8이면 2 마이너스 1이니까 1이 되죠.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바로 마이너스 2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1. 따라서 서로 다른 4개의 정수가 되겠죠. 그래서 n이 8일 때는 맞다는 말입니다. 맞습니까? 자, 그런데 시험 칠 때는 여러분들이 굳이 체크할 필요 있겠다, 없겠다? 없겠죠. 왜? 여기 벌써 모순이니까. 이번에는 n이 18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n이 18. n이 18. 그러면 2분의 18은 9죠. 2분의 18은 9니까 맞죠? 루트 9는 3이네요. 그래서 3 플러스 1이면 얼마 되죠? 4가 됩니다. 얘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4가 되고 얘는 3 마이너스 1이니까 2가 되겠죠.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3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2가 되어서 서로 다른 4개의 정수가 되니까 8과 18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가 3개가 나왔기 때문에 이 3개 중에 하나는 모순이 된다는 걸 바로 n이 2가 모순이 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되겠나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 완전 다 구했으니까 A보다는 B가 크다고 했으니까 바로 A가 8이 되고 B가 18이 되니까 B-A는 얼마 됩니까? 10이 되겠네요. 따라서 F의 B-A를 구하라겠죠? F의 B-A는 바로 B-A가 10이니까 F10을 구하라는 말과 동일하죠. 따라서 여기서 우리 가가 FN이니까 N 자리에 10을 대입하면 바로 F10은 얼마가 된다? 80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선생님이 이 보기차식에서 바로 서로 다른 4개의 정수해를 구하는 방법을 바로 빈칸 추론 문제인데 우리가 이런 문제를 그냥 따라가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수업 시간 뭐 문제 풀 때는 깊게 고민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 다시 한번 공부 차원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본 것이 되는데 바로 이 루트 값이 자연수가 되기 위해서는 이 n은 어떻게 돼야 된다? 분모가 2니까 2를 가져야 되겠죠. 왜? 약분이 돼야 되니까. 얘가 3이면 3을 가져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루트를 벗겨져야 되기 때문에 이 안이 바로 제곱의 인수를 가져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두면 쉽게 처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주관식 문제가 되겠네요. 자, 23번 봅시다. 뭐 기본적인 형태죠. 이 부등식의 해가 다음과 같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부등식 우리가 수업 시간 사이 범위, 가의 범위 했잖아요. 그죠? 반드시 최고차 계수의 부를 판단해야 됩니다. 최고차 계수가 1로서 양수가 되죠. 양수가 되는데 이런 형태니까 바로 사이 범위가 맞네요. 그죠? 그러면 사실 얘는 해가 이렇게 되니까 첫 번째 풀이 방법은 해가 마이너스 2와 4가 되기 위해서는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4 형태로 나타내면 되겠죠. 이런 형태에서 해가 바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죠? 따라서 얘를 전개하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이 되니까 거꾸로 추정하는 거죠. 그죠? 따라서 x계수 a는 얼마가 되고 마이너스 2가 되고 상수항 b는 마이너스 8이 되는 것을 알므로 바로 두 개의 곱은 a, b의 곱은 얼마가 된다? 16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맞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들 요 경계값 마이너스 2와 4는 이놈을 어떻게 해석해도 된다? 방정식으로 해석할 수가 있다 그랬죠. 바로 이 방정식으로 봤을 때 요 놈의
두 근이 바로 뭐가 된다? 마이너스 2와 4가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두 근의 합이 바로 2가 되죠. 2는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마이너스 a가 되어서 a는 마이너스 2. 자, 두 근의 곱을 이용할 수가 있죠. 곱은 마이너스 8이 되죠. 그러면 a분의 c가 되니까 b가 되어서 a 값과 b 값을 이렇게 방정식 형태로도 처리할 수 있다는 거. 아시겠나요? 자, 선생님은 이것을 방정식으로 처리하는 걸 선호합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식을 만들어서 처리할 수가 있겠죠. 자, 이때 조심할 거, 식을 만들 때 요 최고차 계수가 1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 1을 반드시 붙여줘야 됩니다. 얘가 만약 최고차 계수가 2면 여기는 뭐라고 붙여줘야 된다? 2라고 반드시 붙여줘야 된다는 것도 주의하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26번입니다. 3차 다항식을 x-3으로 나눴을 때 목과 나머지를 조립제법을 이용하여 구한 과정이 되겠죠. 그죠? 맞나요? 자, 3으로 우리가 나누었을 때 이 부분이 바로 무엇이 되고 몫이 되고 얘가 바로 뭐가 됩니까? 나머지가 되니까 자, px는 어떻게 적어주면 되나요? px는 바로 x-3으로 나누었으니까 x-3에다가 몫이 얼마가 되죠? 여기 상수 1차, 2차니까 x제곱 플러스 x-2로 나타내주면 되고 나머지가 오니까 플러스 5로 적어주기만 하면 되겠네요. 그런데 px를 x-4라는 1차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니까 바로 나머지 정리죠. 바로 이 x-4가 0이 되는 바로 이 나머지는 p4의 값을 가진답니다. 따라서 x 자리에 뭐만 대입해 주면 된다? 4만 대입해 주면 끝나네요. 4 빼기 3은 1이 되고 자 4를 대입하면 4의 제곱이고 4 마이너스 2 플러스 5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20-2니까 18이 되므로 18 더하기 5는 얼마가 된다? 23이 된다는 것을 쉽게 처리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걸 보고 여러분들 굳이 이 문제를 A, B, C를 다 구하려고 했는 사람은 여러분들 잘못된 거예요. 이걸 뭐 3일은 3으로 하고 B 플러스 3이 1이다. 이렇게 식을 이게 A는 1이 되죠. 그죠? A는 1이고 B 플러스 3은 1이고 맞죠? 소리 미안합니다. 이걸 빼야 되겠죠. 그죠? 맞습니까? 그리고 3일은 3이다. 여기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6이다. 맞나요? 그래서 이 식을 다 구해서 A, B, C를 여기서 구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서는 이 문제 조심할 것은 A, B, C를 구할 필요 있다 없다. 구할 필요 없는 거죠. 필요 없다는 거. 바로 이 조립제법을 보고 바로 PX식을 적어줄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여기서 이제 A, B, C를 구하려면 얘를 전개해서 A, B, C를 바로 구해주면 되겠죠. 바로 계수 비교를 해주면 되겠지만 굳이 이 문제는 A, B, C를 찾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 알아두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27번입니다. 자, 자연수 n입니다. 자, 체크해야 되죠. 자연수 n에 대하여 다음 연립 부등식을 만족해주는 자, x도 자연수요. 자연수가 몇 개 되도록 두 개가 되도록 하는 모든 n의 값의 합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n은 뭐가 된다? 자연수예요. 모든 자연수의 바로 합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요 두 개의 바로 연립이니까, 그죠? 부등식의 연립은 수직선을 그려가면서 생각하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보니까 먼저 이 RS이 2차 부등식은 인수분해가 깔끔하게 되죠. 보입니까? 마이너스 4와 마이너스 10으로 인수분해가 되는 거에 보입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 사이 범위가 되겠네요. x는 4보다는 크거나 같고 10보다는 작거나 같은 바로 사이 범위가 되는 것이고
자, 요 절대값이 나오는 것은 어떻게 되죠? 2보다 크니까 가의 범위죠. 가의 범위면 어떻게 되죠? 자, 한번 쓰고 지울게요. x-n은 2보다 크고 또는 x-n은 마이너스 2보다 작다. 이렇게 두 가지로 한다는 거. 그럼 x는 바로 n 플러스 2보다는 크고 여기 x는 n-2보다는 작다.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요 부등식을 풀면 x는 자, 요부터 적어볼게요. 바로 n-2보다는 작고 또는 x는 n 플러스 2보다는 크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요 아래 2차 부등식은 딱 x의 범위가 결정이 되었죠. 그런데 위에 있는 이 절대값이 있는 1차 부등식은 바로 n의 값에 따라서 범위가 달라지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이 두 개의 열리, 바로 공통 부분에 있는 것 중 자연수가 몇 개가 되도록, 두 개가 되도록 하라고 했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은 수직수를 그려가면서 생각해 보는 거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럴 때 우리가 아래식은 딱 고정이니까 바로 고정이니까 얘는 여러분들이 4하고 10은 딱 고정이기 때문에 고정이 되는 이런 바로 수직선부터 여러분들이 그려놓고 생각하는 게 좋겠죠. 맞나요? 이건 사이 범위가 되고. 자, 가의 범위는 요 위에 거는 가의 범위가 되잖아요. 자, 요거는 선생님이 지금부터 빨간색으로 여러분들 처리하겠습니다. 자, n-2보다는 작고 n 플러스 2보다는 큰데 자, 이게 작고 크잖아요. 그죠? 근데 n은 자연수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만약에 n-2라면 여기가 바로 n 플러스 2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려내는 거죠. 그림 형태가. 자,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꼭 알아둬야 될 것이 뭐냐면 이렇게 n-2와 n 플러스 2를 봤을 때 n이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요 n-2와 n 플러스 2는 여러분들 몇 칸 차이가 납니까? 4칸 차이가 난다는 거. n이 자연수가 아닐 때는 4칸 차이가 난다고 말 못하지만 맞죠?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n 플러스 2와 n 마이너스 2는 몇 칸 차이가 난다? 이 4칸 차이가 난다는 것을 여러분들 발견해내면 바로 문제 푸는 데 있어서 조금 더 편하게 여러분들이 그릴 수가 있을 것이에요. 아시겠나요? 항상 4칸 차이. 그러니까 만약에 n이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n에 1을 한번 넣어보세요. 1을 넣어보면 얘가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1이 되고 얘는 1을 넣으면 3이 되니까 이게 바로 4칸 차이가 되겠죠. 만약 n이 2가 된다면 0이 되고 n이 2가 된다면 4가 되니까 4칸 차이 나죠. n이 3이면 1이고 n이 3이면 5니까 바로 항상 몇 칸 차이 나도록 4칸 차이 나도록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이 범위를 그려주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림을 그려주는데 바로 연립이니까 바로 공통 부분이죠. 공통 부분에 속하는 자연수가 몇 개가 되라? 2개가 되라는 뜻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자, 4칸 차이는 꼭 기억하세요. 자, 바로 요놈 2개가 몇 칸 차이다? 4칸 차이다. 자, 그러면 n이 바로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바로 n-2는 바로 가장 작은 자연수는 n이 1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 3 형태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1이면 여기가 3이 되기 때문에 그림을 그리면 이런 형태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형태. 맞습니까? 이잖아요. 왜? n이 자연수이기 때문에 바로 여기가 n-2면 이 부분은 n 플러스 2이기 때문에 첫 번째 마이너스 1과 3일 때는 이런 형태로 그림이 그려지겠죠. 그러면 공통 부분이 여기가 되기 때문에 자연수가 몇 개입니까? 4부터 10까지 몇 개가 되죠? 7개가 돼버리죠. 맞습니까? 근데 2개만 돼버리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런 경우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몇 개 정도만 해보면 느낌이 이제 올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번에는 자, n이 얼마일 때? 2일 때겠죠. n이 2면 얘가 얼마가 되고 작은 쪽이 0이 되고 큰 쪽이 얼마 됩니까? 4가 되니까 여기가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요렇게 되면서 어떻게 된다? 요렇게 되겠죠. 4보다 크니까. n 플러스 2보다 커야 되니까. 이렇게 되어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나요? 바로 이 부분이 공통이 되니까 자연수 개수가 두 개보다 많아지겠죠.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는 n이 이제 3일 되겠네요. 그죠? n이 3이면 1하고 5가 되니까 1은 여기고 5가 여기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되나요? 요런 식으로 되어서 이렇게 되면 5는 들어가지 않지만 공통 부분이 6부터 되겠죠. 6, 7, 8, 9, 10이 되어서 어떻게 됩니까? 또 두 개보다 많죠. 자, 이렇게 세 번 정도만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큰 쪽, 바로 이 n 플러스 2가 바로 어느 쪽으로 이 10에 가까이 가줘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맞습니까? 한 번만 더 해볼까요? 만약에 n이 4면 얘가 2고 얘가 6이 되기 때문에 여기가 2고 여기가 6이 되어도 여기는 7, 8, 9, 10 어떻게 됩니까? 4개가 존재하겠죠. 공통 부분에. 맞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니까 몇 번 해보니까 바로 어떻게 돼야 되겠다. 이 n 플러스 2가 바로 10에 가까이 가져야 되겠죠. 자, 그래 봅시다. 이제 여기에 누구하고 4가 여기 있고 4가 여기 있고 10이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10이 있을 때 4는 들어가고 10도 들어가잖아요. 그죠? 근데 자연수가 두 개 되라고 했기 때문에 일단 n 플러스 2가 자 이쪽 10에 가까이 왔을 때 두 개가 되려면 이 n 플러스 2는 바로 여기서 큰 쪽으로 가니까 그죠? 자, 두 개가 되려면 10하고 9하고 두 개가 들어와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가 뭐가 된다면 8이 되면서 이렇게 구멍이 빵꾸 뻥이 딱 난다면 여기 90 두 개가 되겠죠. 9와 10 두 개가 되고 그러면 요게 바로 n 플러스 2가 되니까 n 플러스 2가 되니까 8, 요게 만약에 8이 된다면 맞죠? 자, 다시 n 플러스 2가 보세요. n 플러스 2가 8이 된다면 맞죠? n은 얼마죠? 6이 되네요. 그죠? 그럼 얘는 얼마 되죠? 4가 되죠. 그 말은 바로 n-2는 얼마가 되어서 4가 되어서 n-2는 4가 되어서 바로 공통 부분의 숫자가 누구와 누가 될 수가 있다? 바로 9와 10 두 개가 될 수가 있다는 뜻이 되겠죠. 맞습니까? 따라서 n 플러스 2가 8이기 때문에 바로 n은 얼마의 값을 가질 수가 있다? 6일 때 첫 번째 이 92개 두 개 바로 이때 자연수 x는 얼마가 되죠? 공통은 9하고 10하고 이렇게 두 개를 가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아시나요? 이해되나요? 자, 그러면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자, 이번에 여기가 4가 되고 자, 여기가 10이 될 때, 10이 될 때, 한 칸 더 움직여 봅시다. 한 칸 더 움직여 보면, 자, 여기가 바로 9가 되어서 9에서 이렇게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얘가 9면, 맞죠? n 플러스 2가 9가 돼버리면, n 플러스 2가 9가 되면, n은 얼마가 되죠? n은 7이 되니까. 그러면 여기는 얼마가 돼야 되노? 5가 되어야 되겠죠. 그러면 그 수직선 그래프는 이런 형태가 되겠죠. 이런 형태. 맞습니까? 그럼 공통 부분은 여기와 여기가 되는 거죠. 자, 이 안에는 숫자는 많이 있지만 지금 이 x도 자연수 x라고 했기 때문에 그죠? 자, 여기가 자연수 x가 될 수 있는 숫자는 5는 되지 않고 4는 되죠. 9는 되지 않고 10은 되니까 여기서 x는 4와 10 두 개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러므로 n이 7일 때도 바로 이 문제에 만족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해되나요? 됩니까? 또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기가 사고, 자, 똑같이 여기가 10입니다.
자, 10인데 이번에는 얘가 얼마일 때? 얘가 10일 때를 생각해 봐야 되겠죠. 즉, m 플러스 2가 10입니다. m 플러스 2가 10이면 자, 이렇게 가겠죠. 그럼 4칸 차이 나니까 여기는 얼마 되겠습니까? m 마이너스 2는 얼마가 되어야 된다? m 마이너스 2는 6이 되면 되겠죠. 요게 바로 m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자, 요 값이 바로 m 마이너스 2입니다. 되나요? 그러면 공통 부분은 여기죠. 공통 부분은 여기니까 여기에 5가 하나 더 있네요. 그죠? 자, 따라서 될 수 있는 숫자는 누구와 누가 된다? x는 자연수만 이야기한다 했으니까 x는 4도 되고 또 얼마 된다? 5도 될 수가 있겠죠. 그러므로 n은 얼마가 된다? 이때는 8도 바로 n의 값을 가질 수가 있다는 말이겠죠. n 플러스 2가 10이니까 n은 8이 되겠네요. 맞습니까? 자, 그런데 한 번 더 가볼까요? 한 번 더 오른쪽으로 간다면 그때부터는 되지 않습니다. 아까 처음에 했던 식과 마찬가지로 얘가 11이 돼버리면 여기 11이 돼버리면 얘는 이쪽으로 가고 얘가 11이면 얘가 7이 되겠죠. 그죠? n-2가 7이 돼버리면 여기가 7이 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4도 되고 4, 5, 6으로서 몇 개가 나옵니까? 3개가 나오니까 되지 않겠죠. 자연수 x가 2개만 되라고 했기 때문에 될 수가 없는 거예요. 12, 13이 되면 점점점 이 작은 n-2가 점점점 커지기 때문에 이쪽에 더 많은 자연수 개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될 수가 없겠죠. 따라서 바로 6, 7, 8, 3개. 바로 n은 6, 7, 8, 3개가 되고 요것들을 다 더해 놓으려고 했죠. 요것들을 다 더해 주면 얼마가 된다? 21이 된다는 것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래서 얘는 분류를 해주는 거예요. 세 가지로 뭘 해줬다? 즉, 분류를 해받는 거가 되겠죠. 바로 분류.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해 준다는 거. n이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n의 값에 1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 하나씩 여러분들 몇 번을 조사해 보면 언제부터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요 숫자와 요 숫자가 얼마 차이가 난다. 4 차이가 난다는 거. 바로 n을 기준으로 n 플러스 2니까 n 플러스 2면 1로 2개가 커지고 n 마이너스 2면 1로 2개가 작아지니까 n 플러스 2와 n 마이너스 2는 몇 칸 차이가 난다? 4칸 차이가 난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바로 이 4와 10은 딱 고정이니까 이 n-2가 변하고 n 플러스 2가 변하기 때문에 그 변하는 것을 수직선을 그려가면서 자연수 x가 2개가 되는 것. 물론 얘가 3개가 이렇게 바꿔질 수도 있겠죠. 그죠? 맞습니까? 그렇게 바꾸면 그렇게 2개, 3개가 되는 경우를 여러분들이 하나하나씩 찾아내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